반도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반도 스포일러 없는 리뷰. 스포일러 없는 리뷰라는 것 자체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거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어색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 요 정도로 영화관에 사람이 많이 몰린 거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평일 낮 시간에 그 정도로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 영화가 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았어 하고 어떤 분들은 난 너무 별로였어 이렇게 나뉘고 있거든요. 과연 나는 이 영화와 맞는 사람일지 반도 스포일러 들어가지 않은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역시나 평소 하던 대로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추천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나눠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의 총평. 도심에서 즐기는 매드맥스형 카트라이더.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순간 매드맥스의 향기가 이렇게 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또 아이템들도 사용하고 드리프트를 막 기가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이 카트라이더를 되게 리얼하게 만들면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카트라이더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영화를 보고 나서 저에게 남은 인상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영화의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첫 번째, 새로운 얼굴들. 이 부분은 내가 평소에 어떤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얼굴, 어떤 분들에게는 기다렸던 얼굴 이렇게 보이는 배우가 일단 한 분 있어요. 구교환 배우. 영화에서 서대위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이분은 독립영화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인지도가 탄탄하신 분인데 이번에 상업영화, 큰 영화에 이렇게 얼굴을 비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면 활동 경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큰 영화의 전면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어서 우리 같은 일반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얼굴처럼 보이는 얼굴들, 이런 분들이 기존의 다른 영화에서보다 더 많은 비중, 더 많은 대사를 치게 캐릭터를 부여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줬다는 거, 이거는 영화 제가 곱씹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익숙한 배우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으니까. 요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무리하지 않은 확장. 어떤 분은 오히려 이거를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보통 성공적인 1편에 이어서 후속편이 나오면은 뻔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스케일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요런 규모의 사건이었어 이렇게 해갖고 그쵸, 많이 봤잖아요. 이 영화는 흥행할지 아닐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게 벌린 것 같지만 실제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은 아주 크지 않아요. 물론 전편이었던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차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거보다는 크죠. 몇 군데 배경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차보다 큰 규모의 공간에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들이 활약하는 이 세계, 바라봐야 되는 세계 자체를 이만큼 키운 거는 아닌 1편의 연장선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있을 것 같은 이야기 정도까지만 이 세계관을 펼쳤더라고요. 영화 속 공간적인 배경을. 그런 면에서 너무 오버스럽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에 드는 지점은 있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자동차 액션. 영화를 보시면 이제 자동차 액션 씬이 이렇게 등장해요. 예고편에 나왔다시피 자동차가 중요하게 이번 작품에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시퀀스들이 꽤 나오는데 매드맥스의 스멜이 있어요. 카트라이더 스멜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몰입도는 좋더라고요. 다른 것도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이 자동차 액션을 어떻게 하고 싶다, 자동차 동선을 이렇게 가게 만들고 싶다 라는 부분에 꽤나 많은 공을 들인 것 같고, 그 공들인 부분이 저에게는 재밌게 다가왔어요. 물론 요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랬던 게 영화 반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점들이고요. 그러면 아쉬운 점들 역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 그러니까 결국 좀비 영화는 아니었네. 이 부분이 일단 부산행을 좋아하셨던 분들 사이에서 조금 갈릴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인데, 좀비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좀비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좀비가 나오는 영화예요. 좀비가 배경에 있고요. 좀비들이 창궐한 세상이고요. 좀비들이 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행에서 느꼈던 좀비들이 들어올 때 그 순간 인간의 이런 모습, 도망갈래 갈 때 이런 어디로 가야 돼? 이런 느낌의 어떤 공포스러운 좀비는 아니고요. 오히려 배경만 좀비들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기말적인 이야기를 액션 플러스 자동차 액션 쪽으로 풀어요. 물론 부산행도 끈적끈적하게 천천히 가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좀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느낌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비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이 영화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행의 정서를 기대했다면, 거기서 전해졌던 긴장감, 공포감 요런 거를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이 편에 등장하는 요런 느낌의 전개가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마음에 들지조차 않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좀비 영화의 연장이길 바랬기 때문에 좀비가 나오는 영화보다 개인 취향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이 부분이었다.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묘하게 신경 쓰이는 설정들이 있어요. 묘하게 신경이 쓰여요. 세기말적인 이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설정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득을 우리를 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요. 근데 보다 보면은 앞에 이렇게 말하는데 왜 뒤에 이렇게 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톰트루퍼 같은 느낌, 요런 거. 스톰트루퍼는 우주에서 제일 가는 제국군 병사들로 총을 쐈다면 백발백중이지 이랬는데, 얘네가 스타워즈에서 주인공을 촉으로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스톰트루퍼가 총을 쐈다 그럼 가만히 서 있어도 빗나가요.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 똑같다기보다 요런 느낌이에요. 앞에 대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과 벌어지는 것들 사이에 은근한 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설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물들이 이 안에서 하는 말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처한 상황, 그런 설정, 그들의 심리 상태 설정, 이런 거가 나는 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왜 얘는 얘 보고 뭐라 그러지? 그리고 영화도 얘가 맞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 뭔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생각 툭 튀어나와서 뭐지? 이런 포인트들이 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리지 못한 정서. 이건 저는 아쉬움이었는데, 부산행 때도 보니까 요거가 아무 문제 없고 좋아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봐주세요. 부산행을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특정 이제 정서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렸어요. 완전히 반감이 계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가 문제야 난 그래서 좋았는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편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건 정말 그냥 감독님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나씩 풀어내시는 게. 그래서 뭔가 또 이런 거 또 해? 아니 이거는 꼭 갖고 가야 되는 거야? 부산행 때문에 그런 걸로 막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해야 돼? 이거는 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아쉬움이 두 번째 아쉬움과 약간 합쳐지는 부분도 있기도 있어요. 동시에 한 장면이 여기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서, 또 그걸 또 봐야 되는 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렇다면 반도를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에서 좀 빵 터지는 거 못 봐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 영화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이 또 있어요. 그간에 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못했잖아요. 지금 이제 개봉하기 시작한 큰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 포문을 열고 있으니까 그냥 이 답답한 마음 좀 때려 부수고 싸우고 막 달리고 이런 영화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보러 가시면은 그 감정 해소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산행보다 좀 덜 무서운 좀비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좀비가 나오고 다크한 분위기가 있는데 오히려 부산행보다 비주얼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극적인 게 많진 않아요. 분위기와 정서가 더 다크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보시기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트라이더 좋아하시는 분들, 드리프트 잘해요. 보고 배워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분들, 첫 번째, 좀비 영화를 기다려 오신 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좀비가 배경인 영화예요. 좀비가 메인인 영화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부산행의 그 정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게 너무 별로였던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또 있어요. 굳이 가서 또 고통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먹었던 영화관의 경험 정말 오랜만에 100% 만족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 이 부분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이 영화는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무더기는 난 좋던데? 할 영화고요. 한 무더기는 내가 기대한 영화 아니었어 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로 이제 나의 하반기 영화관 라이프를 화려하게 시작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성공률이 높지 않다. 잘 쳐봐야 반반 정도 될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느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뭔가 절대 다수의 사람이 재밌다고 말하는 영화로 하반기 영화관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 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주의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